너무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카피한 겁니다. 북한 즉석국수 이 라면이 한국 특정 라면을 따라한 거죠.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북한 책입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갱지, 그러니까 누런색 종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어요. 휴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이중 삼겹에 뭐 엠보싱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북한 주민들이 네, 남북한의 삶을 비교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비교를 하면 가장 피부에 와닿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방송을 보고 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에서 전기가 없다라는 거. 제가 심지어는 그 북한과 관련된 생활상을 연구를 하면서 북중 국경에 가서 실제로 망원렌즈로 사진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영하 30도의 강변에 가서 빨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물에서 물을 떠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생수 한 통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저는 남북한 생활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먹는 거, 여러분들 저는 한국의 유튜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보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유튜버 채널 뭡니까? 먹방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공영방송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먹는 문제죠. 심지어 이 먹방, 그리고 우리가 그 맛있는 거, 우리가 어디 다른 지역에 뭐 처음 가는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거, 그 지역에 맛집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를 먹는다라는 것만큼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이거는 굶어서 배를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 오늘 뭘 먹지? 그게 뭘 맛있는 걸 먹지? 그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 배를 채워서 살아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뭘 먹을까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북한의 생활상 비교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맛집, 이 새치혀에 달려있는 그 달콤함을 찾아서 우리의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의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서해안에서 그 해안가에 흘러오는 북한 쓰레기를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막 쓰레기 교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북한을 연구하니까 뭘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쓰레기가 밀려온다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왜 쓰레기를 뒤져서 이 사람의 취향과 형태를 살피는 그런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쓰레기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이 쓰레기를 보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치약입니다. 치약, 여러분들 북한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치약을 만듭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북한산 치약이 꽤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뭐 홍당무 치약도 있고 심지어는 비타민 치약도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 그 이빨, 북한에서는 이제 이빨을 이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발을 깨끗하게 하고 뭐 희게 하고 미백 효과죠. 이런 거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약들만 보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북한 당국이 막 선전을 해요. 야, 그러면 이게 남한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치약들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평양의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치약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치약들이에요. 이 포장지를 제가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게 보여드리면, 물론 그분들이 오신 지가 벌써 뭐 한 10년 정도 지났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뭐 한 5년 정도니까 전혀 못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분들도 이 치약, 백학치약을 보여드리면 와, 이거 내가 북한에서 써봤던 치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북한의 남성들이 군에 가면 보급품으로 주는 게 바로 이 백학치약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백학치약, 이거는 서해안에서 떠밀려 온 실제 북한 주민들이 사용했던 걸 제가 주운 거고, 지금 이 사진은 북한에서 수출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포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이 용기의 재질이라든지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백각치약 아무것도 없어요. 성분 표시도 없어요. 그야말로 뭘로 만드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치약을 인민들이 겨우 쓸 수 있고, 이 치약마저도 북한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백학치약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주었던 이 쓰레기 백학
치약의 포장지는 다 밑둥이 잘려 있습니다. 왜 잘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치약을 다 쓰시고 나서 뒷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쓸 만큼 너무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또 포장 용기 자체가 요즘은 끝까지 짜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나오는 방식이지 그게 안에서 이렇게 묻어 있어서 잘라서 그거를 다시 긁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질 자체가. 그런데 백학 치약은 그런 재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밑둥을 다 잘라서 끝까지 긁어서 썼던 흔적들이 여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이 이 정도면 이제 당연히 이제 칫솔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칫솔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칫솔이 교환되는 시기까지 알려주는 뭐 심지어는 전동 칫솔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전동 칫솔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칫솔도 너무너무 열악한데 북한의 칫솔에는 반드시 서리꽃이라는 명칭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서리꽃이 왜 하얀색이니까 뭐 이빨은 당연히 하얘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제 만들어낸 브랜드명인데 이 서리꽃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서해안에서 주운 칫솔을 북한 칫솔이라고 이제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칫솔을 지우면 정말 놀라운 게 칫솔모가 다 달아 있습니다. 이게 달았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자, 제가 직접 실물로 사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칫솔, 제가 주었던 서리꽃의 칫솔은 이와 같이 칫솔모가 달아있고, 더군다나 칫솔이 이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든 건데 재질이 정말 약합니다. 그냥 뚝뚝뚝 부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게 인체공학적 설계, 뭐 치아형에 맞춰서 설계했다, 막 칫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에 그냥 쭉 그냥 작대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칫솔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이게 강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인체공학적 손잡이도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끄러질까봐 여기에 이제 그 고무 바킹도 이렇게 그 고무 패드도 붙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칫솔을 막 칫솔모가 다를 때까지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를 않아요. 근데 북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생필품 하나조차도 지금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데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전합니까? 북한의 평양 인민 소비품 전시전 이렇게 열어서 막 수십만 종의 뭐 상품을 전시했다. 인민들을 위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전과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평양에 살고 있는 정말 일부 사람들이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방 사람들은 칫솔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제가 북한을 연구하니까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북한 책입니다. 제가 북한 책을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게 1970년대 한국에서 사용했던 것 같은 그런 갱지, 그러니까 누런색 종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A4지 한 장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참 저희가 놀라운 게 이 A4지 제가 이거 지금 잠시 우리는 그냥 사실 이거를 그냥 아껴 쓰려고 뭐 복사하는데 이면지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한 장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그냥 여기 빽빽하게 뭔가를 사용하지도 않고 뭐 수십 장을 우리는 A4 용지를 뭐 그냥 쉽게 볼 수가 있는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 재질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 용지에서 이 A4지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얀색 종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 이게 실물로 저희가 직접 입수를 한 건데 그냥 누런색 갱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보면 까끌까끌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 펄프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반질반질한 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거를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 70년대에 그 7080 추억의 물건 이런 거 보면 가끔 그런 노트 있어요. 누런색에 막 이렇게 까끌까끌한 용지. 그게 한국의 70년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용지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용을 못 하는데 휴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이중 삼겹의 뭐 엠보싱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휴지 정말 저는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보고 아니 그러면 뭐 북한도 휴지가 없냐? 휴지 있습니다. 또 막 북한을 뭐 너무 또 막 미개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북한에도 휴지 있어요. 저도 예전에 10여 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양각도 호텔이라는 곳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 휴지가 있어요. 근데 그 휴지조차도 그곳은 외국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호텔에 휴지를 비치를 해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지가 있지만 그 휴지조차도 누런색
우리처럼 막 깨끗하게 뭐 오돌토돌 엠보싱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누런색 얇은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게 그게 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너무 북한을 좀 그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고, 휴지는 있지만 그 품질 자체가 한국과 너무너무 비교하기 열악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 라면 꼬부랑국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꼬부랑국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즉석국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즉석국수, 뭐 라면 하나 있으면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뇌물을 주는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든 뇌물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뭐 약을 구하든 심지어는 뭐 행정간서에 가서 문서 한 건을 이렇게 뭐 받아오든 반드시 뇌물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 뇌물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담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담배 한 갑은 줘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담배 한 보루를 막대기라고 표현하는데, 담배 한 막대기는 줘야 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라면을 뇌물로 줬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 한 봉지,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데, 자, 특정 상표는 제가 가리겠습니다. 자, 이 라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라면이죠. 그런데 이 라면 한 봉지, 특히 한국산 라면을 간부에게 뇌물로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귀한 거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정말 놀랍게도 한국산 제품들이 장마당에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당국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북한에서 개인이 또는 개인 기업소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내는 이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모방 제품들이 북한 내부에서 확산이 되고 유통이 됩니다. 자, 이 라면은 상표를 가릴 필요가 없겠죠. 이 라면은 북한 라면입니다. 즉석국수라고 쓰죠. 꼬부랑국수라고 쓰지 않습니다. 즉석국수. 근데 자세히 보시면 두 포장지가 너무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래쪽 부분에 검은색과 노란색 부분 카피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이 빨간색 디자인의 색상 자체가 굉장히 닮아 있는데, 특히 아래쪽 부분 검은색 노란색 부분,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북한 즉석국수가 아니면 한국의 라면 회사가 북한 즉석국수를 카피했을까요? 당연히 북한 즉석국수 이 라면이 한국 특정 라면을 따라한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한국의 또 특정 다른 회사의 라면을 보면 소 캐릭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고기 국물 맛이니까. 그런데 그 캐릭터조차도 북한이 그대로 따라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이건 제가 직접 입수를 한 겁니다. 자, 이 캐릭터 완전히 따라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한국 제품들이 북한 장마당에서 유통이 되면서 이게 너무너무 인기 있고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까 이런 짝퉁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북한을 마치 너무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북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을 너무 멈춰있는 정지된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가 김정은의 개혁 개방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즉 북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북한 사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뭐 북한이 발전되어서 경제적으로 뭐 개혁 개방을 해서 김정은이 인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라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까지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단순히 북한 주민들이 라면을 만들어냈다, 소비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까지 저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주는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서 무엇이든 팔고 그게 거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북한 사회 변화의 동력이고 그 중심에 북한 주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북한 생활상 비교, 막 북한을 1960년대와 같이 그냥 미개한 곳으로 그냥 표현을 해놓으면
아니 정말 우리가 통일해야 되나? 아니 저런 것하고 통일하게 되면 뭐 모든 세금 우리가 다 내야 되고 북한의 거짓대가 밀려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 북한 사람들은 뭐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그냥 미개한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우리의 1970, 80년대도 안 되는 그런 경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자신들의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까지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러한 방송, 지금 이 방송 북한 주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가 넘쳐나는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라면 그냥 쉽게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북한 사회 변화와 통일에 한 걸음 보태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북한과 관련된 영상, 특히 또 통일 이야기하면 야 지금 무슨 통일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북한과 관련된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우리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그냥 재미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영상의 시각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내용을 보잖아요. 다음 편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집의 형태를 봅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어떤 반찬을 먹는지 어떤 밥을 먹는지를 본다는 거죠. 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그걸 소비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알아가고 또 이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저는 미디어를 통한 북한 사회 변화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이 더 확산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북한 방송 그냥 정치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도 똑같이 이 방송을 본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북한에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때를 여러분들이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